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은 AI로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인데요. 또 오늘 좋은 또 컨퍼런스, 또 세미나를 또 준비해 주신 코리아 그래픽스 또 담당자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바쁘신 중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시작하고 이제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AI 스타트업 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UX UI 디자인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은 그 AI에 대한 UX UI 디자인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소셜 로봇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연구했었는데요. 한 최근 3년 전부터는 이 생성형 AI가 화두가 되면서 이 AI가 가져오는 이 변화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시대의 이 그래픽 디자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주로 사례들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시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이 AI로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는 시대죠. 아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요. 이제는 AI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강남에 가보시면은, 야간에는 이제 자율주행, 여러분들 택시도 타실 수 있고, 또 제가 근무하는 SMIT가 있는 상암에 오시면은 또 자율주행 버스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이 분야들이 새롭게 혁신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AI로 혁신할 것인가, 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AI로 어떻게 우리 업무를 이제 바꿀 것인가, 또 특별히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디자인을 어떻게 AI와 함께 공동 작업해서 보다 좋은 작업물들을 또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AGI가 나온다는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죠. 2040년에 나온다고 했던 AGI가 이제는 2030년에 나올 거다. 아니면은 1, 2년 뒤에는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메타에서 초지능 연구소도 설립해서 AGI 이후에 초지능 시대까지 준비하는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AGI가 언제 나올지, 뭐 초지능이 언제 나올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또 직업과 일하는 방식, 디자인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혁신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AI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최근에 나온 혁신 사례들을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3년 전쯤에 이 생성형 AI, 챗GPT 3.5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제 아는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환대라고 하는 이 가곡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영상과 같이 이 멋진 공연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컨셉인 거예요. 예술과 기술의 이렇게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거는 이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창작자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챗GPT 3.5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영상 생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전문가를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교수님이라도 이 생성형 AI로 영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좀 하셨고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사실 그 UX UI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같은 디자인이긴 해도 분야가 너무 이제 다르죠. 근데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친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번이라도 좀 시도라도 해보고 혹시 만들 수 있을지 방법들을 이제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들을 좀 찾아봤고요.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AI 도구들 어떤 걸 쓸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면은 연속형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죠. 이걸 사용하면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미드저니는 역시 이미지 퀄리티가 이 당시에도 가장 좋았기 때문에 미드저니로 이제 관련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죠. 클로드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챗GPT만 유일했기 때문에 챗GPT를 써서 이 언어 모델 스토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좀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AI PRM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던 거는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952년에 이제 휴전을 했죠. 남북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70년의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 산업과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G10에 든다, G8에 든다. 또 K-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70년 발전의 역사를 이제 AI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영상 작업을 하니까 이게 AI를 또 써서 디자인하는데 가능하면 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생성 디자인 관점에서 좀 인간이 직접 디자인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좀 자동화된 디자인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디자인에 좀 접근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나리오는 이제 언어 모델한테 요청해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정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70년의 역사 정리된 자료들을 이 AI PRM에 넣어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미드저니와 또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어야 되는 시각화에 대한 그 프롬프트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만 넣으면은 바로 이제 시각적인 이런 프롬프트들을 받아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롬프트들을 통해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이제 필요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미지와 이제 프롬프트들을 넣어서 이제 영상이 연속형 이미지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 거죠. 이제 시나리오는 챗GPT, 이제 프롬프트는 AI PRM, 이미지는 미드저니, 하고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 키워드만 하나 딱 언어 모델에다 넣으면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은 마지막에 영상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간단한 프로세스와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거는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4분이면 240초인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이제 영상으로 보려면 1초에 25프레임 정도 이미지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총 6,000장이죠.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6,000장의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4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이제 요 시간 단위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요청한 다음에 총 6,000장의 그림을 생성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제 PC가 그렇게 사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이 3박 4일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AI PC를 세팅해서 쓰고 있는데 UX UI 디자이너들은 사실 거의 작업하는 게 피그마랑 이제 파워포인트를 주로 쓰기 때문에 고사양 PC가 필요 없는데 어쨌든 저의 그 저사양 PC로 3박 4일을 돌려가지고 6,000장의 그림을 AI한테 그리라고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공연을 했던 곳은 이제 롯데 그 시어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큰 홀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곡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가곡 노래를 부르시고 AI 영상을 상영하면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작했던 그 4분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먼저 보시고서 제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네, 영상이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공연은 네,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랑 이렇게 영상이 같이 어우러진 이 형태로 잘 진행이 됐고요. 공연은 잘 마쳤는데 제가 공연 이후에 사실 그 두 가지 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UX UI 디자이너인데 영상이라고 하는 게 분야가 다른 쪽인데 AI를 썼을 때 다른 분야로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만든 거는 그 시스템이었죠. AI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고 거기다가 프롬프트만 넣었는데 결과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젠 디자인하는 방식이 바뀌었구나. 제가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온 다음에 공연이 끝나고서 이제 다른 이제 키워드들을 쭉 넣어봤어요. 이제 뭐 어벤져스도 넣어보고 다른 키워드를 딱 넣으면은 이제 AI PC까지 세팅을 하니까 전에는 3박 4일 걸렸는데 아침에 키워드를 딱 넣고서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오면은 아예 이렇게 영상이 한 편씩 완성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AI로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식을 바뀌고 이제는 그냥 우리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AI의 그 파워로 우리의 힘을 증강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자연어를 통한 이 프롬프트를 넣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프롬프트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러한 그 변화들을 받아들여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이제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을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AI 골든타임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이제 한 2년 돼가죠. 재작년부터 이 얘기를 좀 이제 드렸었는데 벌써 2025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AI로 혁신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AI로 우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하는 이 방식으로 만들어 갈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요것들을 제가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우리의 디자인 작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이런 것들을 주요 이제 기업들 사례로 소개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2022년은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했던 때였죠. 특별히 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오픈AI와 함께해서 이 달리 2를 이용해서 코스모폴리탄의 이제 표지 모델을 표지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위를 걷는 여성 우주 비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도 참 좋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가 이제 달에 먼저 이제 갔었는데 달에 갔다라고 하는 게 인류의 어떤 진보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화성도 갈 텐데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화성에 가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 표지가 생성형 AI를 통한 상업적인 이미지, 상업적인 표지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새벽의 자리에 같은 경우도 최초의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만화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작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데 인공지능 역시 미드저니로 생성을 해서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작품을 처음에 이제 심사할 때는 이게 사람이 그린 건지 AI가 그린 건지 이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심사를 다 하고 나서 1위로 수상한 다음에 이 제임스 앨런이 이 미드저니로 이제 그렸다, AI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봤을 때 AI가 그린 이미지와 또 일반인이 그린 전문가들이 그린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도 이제는 AI가 그린 이미지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22년이 이제는 이미지를 그리는 영역, 챗GPT가 나왔으니까 글을 쓰는 영역과 이미지를 그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더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더 빠른 시간에 작업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 자체는 AI가 더 뛰어나진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2023년은 또 무슨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2023년은 이 상업적 디자인의 실험 시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도비에서는 파이어플라이를 이제 출시를 했죠. 2023년에. 그래서 이 상업적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어도비에서 AI 기능을 확충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업적 영역에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던 때가 2023년으로 보여지고요. 기업들이 이제 과감한 도전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번가 같은 경우도 프로모션 이미지를 이제 디자인하는데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캉스 이미지를 이제 접목해보는 그러한 방식들을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GS25C 같은 데서도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데 캐릭터나 여기 뒤에 들어가는 패턴 같은 것들을 역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를 통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업무를 혁신하는 방식들에 대한 그 시도를 했던 사례들을 잘 만들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광고가 상당히 유명했었죠. 삼성생명에서도 광고를 디자인하는데 A부터 Z까지 한번 AI랑 같이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서 광고를 기획하는 단계, 또 여기 보면 광고 카피라이트가 들어가죠.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와 영상 생성, 그리고 또 들어가는 음악까지 해서 가능하면 전체의 모든 영역들을 AI로 작업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시간이 덜 들어갔다, 아니면은 인력이 덜 들어갔다,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AI 아직 퀄리티가 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들이 또 들어갔었고, 근데 어쨌든 AI로 A부터 Z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거의 한 1000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광고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했었던 좋은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 작년이었죠. 작년엔 좀 생성형 AI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좀 돌아봤을 때, 동영상 부분이 특이점을 넘어간 해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2023년에 이제 버거킹에서 만들었던 동영상 이벤트 광고예요. 할로윈 때, 이제 이 버거킹에서 재밌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생성형 AI가 2023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상을 생성시키면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깔끔한 영상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도 이벤트 영상이라도 만들자라고 시도했던 게 2023년이었는데 2024년이 되면서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를 내놓겠다라고 하고 또 런웨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동영상 모델을 내놓고 하면서 굉장히 이 영상 생성에 대한 퀄리티가 이제 특이점을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엄청나게 동영상 생성 광고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롯데그룹에서도 AI 신형 광고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일본에서도 쇼츠 영상을 이제 통해서 지금 보시는 들어가는 광고에 들어가는 모델, 그리고 또 뭐 포테이토,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AI로 디자인을 해서 쇼츠 영상 광고를 아주 멋있게 디자인했던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이 좀 예전에는 좀 느렸는데 요즘에는 참 빨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남도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아예 생성형 AI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고요. 사실 이게 만들기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제 영상을 먼저 찍은 다음에 이걸 애니메이션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만드신 분들은 좀 고생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애니메이션 한 편도 우리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업계 최초로 이제 쇼츠 생성형 AI 광고를 시도를 하면서 이제는 AI가 영상 분야에서도 특이점을 넘어가서 이제는 영상 분야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신호탄을 강력하게 쏘아올린 게 2024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AI 디자인 다양한 또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은 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벌써 우리는 성숙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듀윌 옛날 광고는 이렇게 그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AI로 생성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쁘지는 않은데 근데 AI로 이렇게 광고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이제 주위를 딱 둘러보고 이제 지하철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느덧 이제 지하철에 있는 광고들도 한 30-40%? 거의 한 50% 정도가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 둘러싼 AI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된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명한 이런 가수들,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작하면서도 이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뭐 사슴이 나오는 장면,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3D로 특수 효과를 사용했어야 되는 이런 장면들도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사실 이런 사슴이 등장하는 장면 씬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AI로 만들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러한 그 눈 결정이 변화되는 장면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많은 비용을 통해서 3D 모델링하고 렌더링한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생성형 AI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빠르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 AI로 광고 영상들을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그렇고 이제 LG 생활건강 이런 곳에서도 디자인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들이 이제는 디자이너를 AI를 잘 쓰는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걸 넘어서 자체적인 AI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스 같은 경우도 AI 그래픽 생성기 토스트를 제공을 해서 회사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아이콘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도 그동안 50년 동안의 이런 그 이미지들을 합성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는 디자인을 할 때 좌측에 있는 모습이 로라 방식으로 학습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디자인한 이케아의 2023년 디자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기업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철학들을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과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정체성과 철학과 브랜드 특성에 맞는 결과물들을 이제는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에 있어서도 AI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들도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데이터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연세 AI를 만들고 있다고 세종대학교랑 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연세 씨가 그동안 그려왔던 스토리와 어떤 이미지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이연세 씨가 본인이 죽더라도 작가 이연세를 살아남아서 이러한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들이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예시이고 이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제가 UX UI 디자이너니까 이걸로 예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갈 텐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GUI 디자인, 그래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껍데기를 주로 디자인하는 작업을 했던 디자이너들이 UX UI라고 하는 분야가 활성화가 되면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까지 해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려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앞으로의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들을 할 때 이제는 디자인 시스템을 빌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프롬프트를 최적화된 형태로 넣어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게 되면은 제가 그 특이점 얘기를 드렸죠. 텍스트, 이미지, 2022년에 이제는 AI가 우리보다 글도 잘 쓰고 이미지도 더 잘 그리는 시대로 넘어왔다. 그리고 2024년을 넘으면서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AI가 우리보다 영상을 잘 만드는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작업이나 이미지나 영상을 찍는 이러한 일들은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수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AI랑 같이 공동적으로 협업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바뀐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인간이 하는 거고요. 좀 옅은 파란색이 AI가 주로 하는 건데 앞단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뭘 만들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제작하는 단계가 AI한테 그 제작 단계를 시켜서 아주 많은 양의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고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더 높은 생산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됐고요. 이런 AI를 써서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은 후반부 작업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이게 괜찮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정말 사람들이 느꼈을 때 감성적인 어떤 터치를 줄 수 있는 좋은 작업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휴먼 터치를 이제 만들어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는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는 AI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을 가지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들고 산업 만들고 패션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AI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나 대신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걔한테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AI를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 AI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디자이너라는 그런 좀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임해서 이제는 보다 더 멋진 디자인, 더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시대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